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방송 최초 NFT 프로그램입니다. KW NFT 아트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하고요. NFT 아무래도 새로운 투자 방법인 만큼 아직 낯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KW NFT 아트가 새로운 투자 방법에 대한 길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프로젝트 소개부터 저희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까지 여러분께 확실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딱 한 번 돌아오니까요. 지금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께 이번 주에는 과연 NFT 관련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 알기 쉬우시도록 주식시장에서는 NFT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요, 요 며칠 동안 정말 전쟁 이슈 때문에 변동성도 큰 시장이었고요.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대선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또 변동성도 큰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NFT 관련 섹터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보시면요, NFT 자체 섹터 보시면 일주일 동안 3%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죠.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 섹터 또한 총 31종목 중에서 29종목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섹터 보시면요. 1.81% 일주일 동안 많은 종목들이 1.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체 54종목 중에서 45종목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정말 힘든 나날이 이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새로운 투자 방법에 한 번 더 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NFT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NFT 리포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하면요, 리포트 이 하나에 막 종목이 크게 올랐다가 크게 하락했다가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요즘에 증권가에서 NFT 관련한 리포트들을 정말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 리포트에서는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정말 NFT화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돈으로 경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앞으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릴 것이다. 또 혁명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NFT가 처음에는 희소성과 개인 만족에서 시작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용성까지 여기에 부과가 되면서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또 다음은요.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2021년도에는 NFT가 성장하는 한 해였다면 2020년도 올해에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종 리포트에서 NFT에 관한 기대감 연일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게임이나 엔터 섹터에 약간 곁들여서 이렇게 NFT가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NFT 리포트만 따로 발행하는 곳이 생길 정도로 정말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NFT가 정말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NFT가 이제 정말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아시죠? 정말 세계의 지표가 되는 그런 거래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예전에 비트코인을 관련 상품을 등록하고 개설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크게 뛰었고요. 아직까지도 아주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NFT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정말 관건인데요. NFT와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에 두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처럼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정말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은요, 국내 이슈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NFT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가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유통 활성화 지원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보시면요, 아예 NFT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K 콘텐츠죠. NFT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같은 그런 K 콘텐츠에 관련된 청년 일자리를 50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저작권일 것 같은데, 그런 저작권 보호에 관한 말도 하면서 NFT나 메타버스 하면서 조금 불안하실 수 있는 저희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좀 더 어루만져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실제로 SM이나 JYP, YG나 하이브 같은 그런 대형 기획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래퍼 타이거 JK 아시죠? 타이거 JK부터 전자음악 듀오인 글렌체크 같은 그런 규모와 장르를 불문하고 지금 NFT 업계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K 콘텐츠 같은 그런 공약이 많은 만큼 NFT 시장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새로운 NFT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술 즐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전통주는 아무래도 조금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주류 NFT, 전통주 NFT가 발행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심이 조금 들어있기도 한데요. 이번 달 말에 국내 최초로 주류 NFT가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NFT로만 발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시음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지역 특산주 NFT를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투자로서 가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 NFT 소식 전해드렸었죠. 가상화폐 시장이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했다, 모금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가상 계좌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을 찍어서 NFT화 시킨 후에 이거를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수익금은 당연히 정부를 지원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금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러시아 자체 예술단체에서도 우크라이나 국기를 본뜬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단체인데 우크라이나 국기를 본뜬 NFT를 발행했어요. 그다음에 이 NFT를 약 8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매각을 했고요. 이 수익금 전체를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군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금이 정말 의미 있는 기금인 것 같은데, 러시아 단체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을 한 기금인 만큼 정말 유용하게 쓰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NFT의 사용처가 이렇게 기부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용이 할 수 있겠다, 무궁무진한 쓰임새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NFT 민팅 일정, 당분간 앞에 있을 NFT 민팅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민팅이라는 말 조금 낯서시죠? 민팅이란 정말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출시, 판매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클레이다이스라는 프로젝트는요, 게임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P2E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성공했던 전적이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NFT의 위험성을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께는 위험성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 있는 코인이죠.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맘 놓고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요, 닥터팽 프로젝트 가지고 왔는데요. 메타콩즈 프로젝트 아시죠? 저희 이두희라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하는 메타콩즈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시작일이 보시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적어놓진 않았지만 3월 14일이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민팅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 서둘러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은요, 화성 정착 프로젝트인 더 마르스, 여기에 관련된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코인을 채굴을 도와주는 그런 더 마르스 펫이 새롭게 민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3월 중순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코인 채굴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NFT 관련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저는 다시 돌아올 텐데요. 2부에서는 NFT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W NFT 아트 2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송이라고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 NFT라는 정말 새로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부에서는요. 지금 아셔야 하는 NFT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브리핑 도와드렸고요. 이제부터 2부에서는요. 전문가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N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 알려주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NFT를 사랑하고 NFT를 연구하는 김남훈이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NFT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NFT가 네, 왜 이렇게 이슈가 많냐 이거를 얘기를 할 건데요. NFT가 영국 콜린스 선적 올해의 단어에 작년에 NFT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NFT 거래액이 10배가 뛰었어요. 아, 10배나 뛰었어요? 네, 10배가 뛰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수집용 NFT. 아, 그리고, 수집용 NFT.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NFT, 그리고 게임용 NFT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정말 많은 내용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수집용 NFT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일단은 수집용 NFT 하면 크립토펑크가 있습니다. 아, 크립토펑크요? 거의 1세대 거의 NFT 아닌가요? 그렇죠. 1세대 NFT죠. 네. 이제 보시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NFT는 사기다. 거품이다. 약간 위험성이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이런 말이 많은데 NFT가 한국은 열풍이 지금은 아직 별로 없어요. 외국에는 진짜 많은데 아직 그래요? 한국에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 체감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한국에 갑자기 계기가 됐냐?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매일 5,000일이라는 이제 작품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3월에 이제 매매가 됐는데 이게 780억 원 정도의 이제 경매가 딱 낙찰이 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NFT 열풍이 갑자기 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NFT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이제 수집용 NFT가 이제 크립토펑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미지가 총 10,000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10,000개를 만들까를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을 백인, 흑인, 여자, 남자, 그리고 이제 모자, 눈, 코, 입 등을 여러 개의 픽셀로 다 만든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네. 다 하나하나에서 10,000개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솔직히 저도 크립토펑크.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고려 청자가 있고 네. 고의 자화상이 있고 네. 크립토펑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고우의 자화상이 고우의 제일 자화상.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근데 이 고우의 자화상보다 음. NFT인 크립토펑크의 작품이 6천억이 넘게 팔렸어요. 아 진짜요? 네. 개수도 많잖아요. 고우의 자화상은 단 한 개인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립토펑크 NFT는 10,000점이나 있는데도요. 네네. 이게 네. 6천억이 팔렸는데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이거를 이제 사고 네. 이제 트위터라는 이제 저희 SNS죠? SNS가 있는데 네. 거기에 프로필로 쓸 수가 있는데 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 네. 남편이 크립토펑크에 있는 그 NFT를 네. 와이프한테 그 선수한테 선물로 줬죠. 네. 그 이슈로 NFT를 사면은 그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 네네. 속할 수 있구나. 네네네. 같은 기분이겠구나 하면서 네네. 인기가 많아진 건가 네네. 보네요. 그래서 네. 커뮤니티로 뜬 게 바로 BAYC라고 있는데요. BAYC요? 네네네. 이것도 다른 거네요. 크립토펑크랑은. 네. 네네. 크립토펑크는 초기. 네. 근데 이 크립토펑크로는 저희가 이제 옷을 만들거나 NFT를 사서 옷에다가 그림을 넣거나 그럴 네. 수가 없는데 이 BAYC는 내가 이 NFT를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옷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핸드폰 케이스에다도 넣을 수 있고 그 자유화, 상업화를 시켰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 BAYC NFT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이란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BAYC는 이제 유명인들이 이제 많이 BAYC를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BAYC에 속해 있으면 네. 이 사람들과도 내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구나. 소통이 가능하구나. 네네네네. 유명한 사람들이랑도. 네네네. 그것도 그래서 엄청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집용 NFT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상의 희소성, 이 희소성 수집 욕구가 되게 자극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인들의 참여로 인한 가치가 높아지고 점점 네네. 높아지죠. 네. 그리고 부를 과시를 할 수가 있죠. 유명인들 때문에 그 높아진 가치로 인해서 명품 사는 것처럼. 네네네네. 네. 그렇게 되는 네. 거고요. 크립토펑크와 BAYC는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크립토펑크는 수집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BAYC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이 수집용은 네. 들어가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들어가기는 쉬울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냐, 어떻게 이 트위터로서의 소통을 하냐 그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한데 네네. 많은 분들이 수집용 NFT를 만들고는 있어요. 그냥 자기 직접 만드는 거예요, NFT를? 네네네. 그냥 한 방송사에서도 네. 중학생이 그냥 NFT를 그렸거든요. 그냥 그린 그림이 NFT가 될 수 있는. 그쵸. 부여받은. 그냥 그려서 동생이랑 같이 그려서 NFT를 그냥 올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집용 NFT를 이제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집용 NFT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일 이슈가 된 건 수집용 NFT인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활용이 가능하거나 그런 걸 또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준비한 게 엔터테인먼트 NFT거든요. 엔터테인먼트요? 네. 혹시 연예인 강동원 씨가 톱질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당연히 봤죠. 그게 영상이 풀 버전이 100만 원에 팔렸어요. 풀 버전이 100만 원이요? 네네네. 풀 버전이 100만 원에 팔렸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초 단위로 나누어진 영상이 이제 여러 개로 또 NFT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한 2만 원 정도에 지금 팔리고 초 단위로 있는데 나눠지는 영상이 네네네. 2만 원이요?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NFT가 중요한 게 그 영상의 소유권은 그 NFT를 산 사람한테 있는데 그 NFT의 저작권은 회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NFT를 내가 소유했다 해도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팬심으로써 내가 강동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낮군요. 그래서. 네네.
100만 원 정도면 사실 강동원 NFT인데 100만 원 정도면 가격이 조금 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저작권은 기획사에 있다, 네네. 소속사에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근데 이 엔터 NFT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네. 이 MBC에서도 이 NFT를 판매했거든요. 아, 네. 저희가 흔히 하는 무야호 그리고 신봉선의 그 니은 기억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알죠. 유명하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유명하죠. 네. 네. 이 무야호는 무야호 95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950만 네. 원이요? 그리고 신봉선 NFT가 네. 300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강동원은 100만 원.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NFT가 나왔다 해도 네. 이 연예인이라는 유명인이 나와도 그 연예인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치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연예인 전지현 씨도 지리산 그걸 NFT로 냈는데 네네. 2만 원도 안 된 값에 팔렸어요. 전지현의 NFT가요? 네네네.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러지? 네. 엔터테인먼트 NFT라고 이제 다 유명하다. 우리 나라에서만 아는 연예인이 나와도 그쵸. 이게 잘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건 좀 신기하다. 물론 유명하면은 되게 막 비싸게 팔리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보면은. 이 네. 엔터테인먼트 NFT는 네. 그래서 팬들의 소유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냥 팬심으로 네네. 사서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네네네. 역할이네요. 그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선미야 NFT가 있는데 네, 유명하죠. 선미야. 네. 이 선미야도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전지현, 강동원처럼 그렇게 유명세를 잘 타지가 않는 거죠. 그래요? 메타콩즈랑 이제 이두희 대표가 네. 같이 아무리 했어도 우리는 선미를 모르는데 이걸 왜 사지라는 아직 외국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NFT 시장 자체는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네네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약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드를 네. 수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NFT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엔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굿즈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굿즈로요? 네네. 연예인 굿즈로? 네네네. 그리고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그냥 뭐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형식인가요? 굿즈라면? 그렇죠. 포토카드를 이제 판매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연예인을 후원할 수 있다. 네네. 그런 팬심에서 비롯된 게 네네네. 가장 크네요. 그렇게 엔터는 되면. 오로지 팬심으로만 딱 이렇게 있긴 한데 단점은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 네. 팀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가격이 단점이 떨어지면 있죠. 네네네. 아무래도 NFT 자체가 근데 투자의 방법인 만큼 가치가 네네. 떨어지면 아무리 팬이라도 마음이 조금 아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엔터테인먼트 NFT에?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네. 외국에서도 핫한 이제 NFT가 있는데 네네.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바로 네네. BTS죠. 우리가 당연히 아는 BTS. BTS NFT. 네. 빌보드 차트도 1위를 했고 그쵸. 가장 유명한. 이 어마어마하죠. NFT가 나오면 과연 이제 한국 연예인의 NFT가 어떤 여파로 될지는 이제 그 전후로 나뉠까요? 네네. 네. 아주 미궁에 빠져 있죠. 이게 그쵸.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죠. BTS니까. 그렇죠. 근데 뭐 BTS 같은 세계적인 그런 연예인 말고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선미나 강동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기는 정말 국내에서는 많은 탑 연예인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약간 BTS보다는 많이 떨어지면서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NFT는 투자하고 싶다라면 투자를 어떻게 찬성하시나요? 아니면은 썩 그렇게 추천하진 않나요? 저는 네. 엔터 NFT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엔터 주의고요. 자체가요? 네네. 저는 네. 웬만해서는 수집용 NFT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민팅 때 가격을 딱 사면은 네. 그보다 더 배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수집용 네네네. NFT들이요? 이 수집용 NFT의 가치는 네. 이거는 말로가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크립토펑크만 해도 6천억이라는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엔터보다는 수집용 NFT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러면 일단 엔터보다는 수집용 NFT가 조금 더 전문가님께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 엔터 말고도 준비해 온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일 전문가님이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해 오신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나요? 네. 네. 게임 NFT라고 하는데 게임 좋죠. 네. 이게 엑시 인피니티라는 네. 게임이 있고 이제 나중에 출시될 네. 이제 게임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는 이제 네. 뭐 갬블로 만든 이제 네. 자동차 게임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아, 네네. 자동차 게임을요? 네네. 근데 일단은 이 엑시 인피니티 왜 게임 NFT가 왜 갑자기 떴냐? 근데 게임 NFT는 갑자기 뜬 게 아니라 점점 계속 뜨고 있긴 했었어요. 네네. 이게 왜 떴냐? 이 게임 NFT가 좋은 게 네. 내가 이 NFT 캐릭터를 샀어요. 그리고 이 NFT 캐릭터를 네. 다른 NFT랑 교배나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NFT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네. NFT로 저희가 판매도 할 수가 있어서 그 판매에서 만약에 잭팟이 터졌다, 이게 네. 희귀한 게 터졌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게임 NFT. 그러면은 그 소유권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로 태어난 그거에 네, 소유도? 저한테 소유권도 가질 수가 있고 아,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또 부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게임을 함으로써. 네, 그렇죠. 부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 게임 NFT는 네. 이제 단점이란 게 있어요. 단점이 있나요? 네. 단점이 뭐죠? 만약에 불안한데요? 네, 네. 이거는 근데 게임 NFT만 아니라 네네. 다른 NFT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네네. 만약에 이 NFT라는 것 자체가 네. 이 게임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아. 그러면 이 NFT는 블록체인으로서 그건 남아 있지만 네. 이 게임 회사가 망해버린 이 시점에서 네. 이 NFT의 가치가 있을까? 그쵸. 그냥 망해버리면 가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네. NFT가 이제 단점이란 단점이 그 이제 위험성이 망해버리면 조금 어떡하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제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싸이월드. 네, 마이룸 막 열심히 꾸미고 막 이제 막 그랬는데 캐릭터 꾸미고. 이제 예전에는 망했지만 다시 돌아오긴 네, 다시 했지만, 돌아오곤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NFT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이제 그거를 지금은 또 메타버스란 게 또 네. 같이 합세를 하고 또 게임이란 것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럴 위험성은 오히려 또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싸이월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싸이월드 방금 그리고 얘기하셨죠? 싸이월드도 있고 제페토도 있잖아요. 아, 네, 제페토. 요새는 이 싸이월드랑 제페토랑 해가지고 같이 돈을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두 개를 같이 해서 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그러니까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네네. 내 캐릭터를 꾸미는 거고 제페토도 내 캐릭터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꾸미는 이 머리 하나, 이제 코 하나, 이제 옷 하나하나를 네. 이제 NFT화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아, 스스로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뭐 싸이월드 자체에서 발행한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싸이월드 자체가 아니라 NFT화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아, NFT화해서 판매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옷의 소유권은 나만 있고 나만 입힐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좀 탐나긴 하는데 뭐 사실 옛날에도 뭐 싸이월드 할 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P3로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노래를 굳이 도토리를 주고 사가지고 내 미니홈피에 깔아놓고 했던 이유가 나만의 좀 그런 걸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럼 싸이월드 NFT 자체도 네, 제페토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네. 이제 이 NFT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게 큰 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바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으로 보면은 네. 곡물이란 바다도 알고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컴퓨터라는 바다도 알고 근데 NFT란 바다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조금 낯설 아무도 수가 모르는 있죠. 거죠. 네, 거기에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 파도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무지성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필 그림이 있는데 네. 그거를 내가 산 거예요. 네. 근데 친구들은 이 그림을 왜 사? 이러는데 나는 마음에 들어서 이걸 샀다. 그래서 이 NFT를 이제 무조건 이제 올리면 이제 판매가 일단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올린다 해서 판매가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NFT란 바다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프로젝트를 조금 로드맵을 탄탄하게 해놔야지 메리트가 조금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배를 이제 NFT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디스코드를 통한 소통, 트위터를 통한 소통.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내 NFT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많이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홍보가 돼야지. NFT를 일단 알아야 되고. 네.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면 진짜 NFT도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튜브랑도 같은 개념이죠.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FT도 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그림의 가치를 내가 올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올리는 거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올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올려서 내가 알려야 다른 사람이 사고 그래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점점 게 올라가고 NFT죠. 하는 거구나. 네네네. 소통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 NFT에서는. 그렇죠, 맞죠. 네, 그 NFT에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전문가님 이쯤에서 저희 또 NFT 관련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신 분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QR 코드 여기 준비해 놓은 거 아시죠? 네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전문가님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받아주고 하실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이 QR 코드 홍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QR 코드 통해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은요, 저희 전문가님 이렇게 질문하시면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핸드폰 상단에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뜨고 있고요. 그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딱 눌러만 주시면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질문도 나누시고 또 소통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미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NFT 방송 진행을 한 지가 조금 한 달, 2달 정도 된 상태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면서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도 나누고 있고요.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서로 필요한 정보도 주고받고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이미 아마 하나의 NFT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새롭고 낯선 투자 방법인 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방금 전에 김남훈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늦지 않게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은요. 방송 중에만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지금 20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1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야지 그렇게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NFT는 정보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그 정보는 약간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얻기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서 정말 적은 정보밖에 못 드리니까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그럼 앞으로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제가 이제 많이 질문들을 많이 받은 게 있거든요. 네네. NFT 관련해서요? NFT를 실제로 볼 수 있냐? 네. 그거 궁금하긴 해요. NFT가 사실 가상 세계에 있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NFT, 아트, 그러니까 미술 작품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NFT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게 쉽게 말하자면 등기부 등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NFT도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NFT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누구 건지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이제 다 볼 수가 있고 이 NFT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네요. 한마디로 고유의 번호가 있는 거면은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네. 네, 이 NFT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네, P2E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P2E 게임이요? 네네네네. 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뭐 돈 벌면서 게임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네, 제가 아까 맞나요? 게임 NFT 말씀. 네네네, 말씀해 주셨죠? 이 게임 NFT가 지금 아직 규제가 있거든요. 저희 나라랑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 네. 이렇게 딱 두 나라 빼고는 다 규제가 없어요. 아, 그 네네.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요? 네네네. 좀 근데 아쉽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P2E 게임을 이제 다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이두희 대표 그쪽에서 이제 실타래, 대표죠? 실타래 이 카드 게임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더라고요. 이 프로 야구 이제 프로 구단 스포츠 구단 네. 있잖아요. 그 프로 구단에서는 내가 구단 이제 선수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P2E를 바꿨더라고요. 월급 개념으로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내가 NFT로 산 그 카드를 내가 잘해가지고 1등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월급처럼 주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규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왜냐면은 이제 야구 프로 구단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P2를 넘어가겠다 이런 식이죠. 왜냐면 네.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겠다는 이제 계획이고요. 네. 근데 이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가상세계. 네네네. 네. 요즘 메타버스도 인기고 정말 NFT도 인기 많죠. 인기인데 제페토도 말씀해 주셨고 방금. 네네네. 근데 이 NFT에도 네. 그 아까 등기부등본처럼 네. 부동산이 있거든요. NFT 부동산이요? 네네네. 네. 계속 이제 게임 NFT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게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 엑시 인피니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네네. 엑시 인피니티 네, 여기서도 게임 NFT죠? 네. 이 엑시 인피니티를 하려면 또 가상 토지가 필요해요. 또 땅이 있어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아이고. 그 땅이 네. 있어야 또 내가 그 NFT끼리 네. 그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있고 약간 그런 걸 키우는 그쵸. 것처럼. 뭐 땅이 있어야 하긴 하는데 현실 반영이 정말 잘 된 게임이네요. 네네네. 네. 근데 이 땅이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게 팔렸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상현실에 있는 네네네. 땅이요? 네네네. 세상에나 어떻게 사죠? 저는 그러니까 게임을 못 이 하겠네요. 땅 하나에 30억의 거래가 된 거죠. 30억이에요? 네네네. 정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이네요. 네. 그래서 네. 땅이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엑시 인피니트 안에서 네. 그냥 땅이란 게 있고 NFT가 따로 있고 그런 이제 개념이죠. 네. 그러면 혹시 그 땅이 없으면 게임을 못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게임은 할 수 있지만 교배는 못 하겠죠. 그 네네네네. 추가적인 수익만 못 얻는 거고. 네네네네. 그럼 또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는 거네요. 게임 자체를 네네네네.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이게 NFT가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탈중앙화 저는 알고 있는데 약간 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중앙화에서 벗어난 이제 그렇죠. 탈중앙화인데 이게 NFT가 탈중앙화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왜 그렇죠? 이 NFT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일단 NFT가 탈중앙화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NFT 플랫폼이 네. 어떻게 보면은 누가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제 컨트롤도 해야 되는데 플랫폼 자체를요? 그거 자체는 일단 중앙화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NFT를 이제 최대한 보편화하려고 네. 이제 중앙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이 탈중앙화라고 네. 일단 얘기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NFT도 이제 내가 아까 내가 그 만든 NFT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렵다고는 보이지만 그렇네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NFT가 투명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거지만 네. 이제
탈중앙화가 아니라 그 블록체인으로서 이제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거기서 이제 거래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뭐 네.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특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탈중앙화하면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거나 걱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난 NFT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는 조언 같은 건 없을까요? 전문가님? 제 생각에는 네네.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엄청 눈에 보이고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 시장이요?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랑 NFT는 이제 그쵸, 같이 있으니까요. 같이 가는 거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 있는데 네네. 이제 샌드박스도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제대로 오픈도 하고. 샌드박스 게임으로는 정말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이면 메타버스랑 NFT랑 이제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이 세계에서 놀려면 이제 NFT가 이제 필수적인 NFT가 필수적인 이제 세계가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NFT가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죠. 이거에서 기반으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자체도 계속해서 그렇게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기반을 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이렇게 막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이런 정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죠, 전문가님이. 네,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쪽에 저희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한지 이런 걸 조금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NFT 자체가 정말 새로운 투자 방법인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낯서신 분들이 많고요. 또 정보 얻기도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어려운 편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 상단에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뜨고 있고요. 그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딱 눌러만 주시면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소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요. 여러분 문을 닫기 때문에 10분 안에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제가 아까 전에 말을 끄는 것 같은데 또 게임에 대해서 뭔가 계속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죠? 게임에 대해서요? 네네. P2E 게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탈중앙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탈중앙화라는 게 게임 회사에서 막 원래는 아이템을 이렇게 막 배분하고 그랬었잖아요. 샀어야 되고 저희가 유저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 NFT 자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다 내 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에서 배분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그 혹시 아나운서님은 혹시 NFT에 대해 혹시 궁금한 거라는 게 있을까요? NFT에 대해서요? NFT가 뭐 내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내가 직접 개인이 만들어서 NFT를 뭐 판매를 하고 하는 게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직접 뭐 내 사진이든 내 그림이든 내 창작물로도 다 만들 수가 있다고 해서 제 주변에 뭐 예체능 하시는 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저작권에 민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조금 어떻게 전문가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가치가 있을지. 이게 미술하는 이제 예체능 쪽으로 넘어가자면 이게 저작권은 이제 그린 사람, 작가의 몫이고 그 소유권만 넘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뭐 활용이 가능한 걸까요? 한 사람은?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그 BAYC처럼 만약에 내가 이걸 상업적으로 써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핸드폰 케이스나 옷이나 이런 데 이제 넣어서 만들 수도 있죠. 아, 다 다른 거네요. 그럼 네네네네. NFT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말씀하신 크립토펑크는 수집용이고 BAYC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네네. 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다. NFT에 따라서. 네네. 그럼 전문가님,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제 조금 슬슬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전문가님이 조금 눈여겨보시는 그런 NFT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이 이건 나도 조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나요? 일단은 네. 저는 이제 NFT? 눈여겨보는 거 이제 수집용 NFT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아까 수집용 NFT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셨죠. 네네네. 네. 저는 그 아즈키라는 이제 그 NFT가 있는데 네네, 아즈키요? 네네네. 거기 이제 그 NFT 이제 처음 민팅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민팅 성공해서 이제 작품을 하나 갖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아즈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NFT를 갖고 있으면 네. 이제 그 NFT로 이제 P2E 게임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NFT로 애니메이션도 이제 같이 네.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게 이제 라바 NFT가 있거든요. 라바요? 네네. 제가 아는 그 라바 캐릭터인가요? 네. 이 라바에서도 이제 이두희 대표랑 같이 또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메타콩즈를 이제 베이비 콩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만들고 라바도 베이비 라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베이비 콩즈도 이제 라바처럼 애니메이션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NFT로 판매도 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샌드박스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샌드박스에서 그 지도를 이제 라바 그쪽 회사에 사서 이제 라바도 거기서 내가 내 라바로 펼쳐지는 건가요? 내 라바로 네.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베이비 공주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약간 이걸 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정말 싸이월드 같은 느낌이 되겠네요. 나만의 캐릭터로 할 수 있는. 네네. 정말 이렇게 앞으로 로드맵이 펼쳐져 있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후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저희 방송 시간이 지금 5분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오늘 정말 크립토펑크와 BAYC, 수집용 NFT와 활용이 가능한 NFT부터 시작을 해서 엔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게임 관련한 NFT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해주신 말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일단은 네. NFT나 메타버스나 이제 네. 저희도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세상이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네. NFT랑 이제 이 메타버스 이제 같이 그 가치는 어차피 상승할 거고 네. 작년에 이제 NFT 그 단어 선정이 영국 그 단어 선정이 된 것처럼 네. 이제 앞으로의 가치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개발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새로운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 지금 미리 좀 선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NFT가 물론 맨 처음에는 개인이 만족하는 걸로 아니면 수집하는 용으로 그렇게 희소성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성까지 더해지면서 나날이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앞으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NFT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입장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NFT를 가졌으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해줄게라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술 분야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요즘에는 부동산부터 게임 아니면 명품, 식품 또 기부까지도 그 사용처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 비트코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NFT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진 않은 상황이어서 뭐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지금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요. 전문가님께 언제든지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안에서 저희만의 커뮤니티죠. NFT 관련 프로젝트나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1분 안에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